요즘 들어 너무너무 피곤하거나 자극적이고 단 음식을 많이 먹어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은 많고 밖에서 먹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나이도 점점 젊은 사람들에게 내려오면서 혹시 나도 당뇨병인가? 하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내가 당뇨인지 확인하고 개인에게 맞는 혈당 조절 식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건강한 지식들을 더 얻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모두 정상 혈당 유지해요. 당뇨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병입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돕는데 이 호르몬이 적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정상적인 혈당 범위는 공복에 100 이하, 식후 2시간 후에 139 이하입니다. 그러나 혈당이 공복 126 이상, 식후 2시간 후에 200 이상이라면 당뇨병입니다. 성인이 되어 걸리는 당뇨는 대부분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당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탈수가 심해지면서 구토나 설사, 복통 등 위장 장애가 나타나고 우리 몸의 전해질 밸런스가 깨지면서 호흡이나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의 주요한 합병증은 혈관의 손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2배로 늘리고 미세혈관 손상에 의해 눈, 신장,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당뇨병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 당뇨가 심해지기 전에 빨리빨리 관리하여 다시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을 한 번에 싹 없애주는 그런 약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당뇨는 결국 생활 습관을 바꾸고 잘 관리해 주어야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를 개선하고 정상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관리청에서 제안하는 당뇨병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은 표준 체중 유지,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한 운동, 금주 및 금연이 있습니다. 운동과 금연, 금주를 하는 것은 당뇨병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식습관 개선이 우선되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운동이 혈당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당분을 엄청 섭취하고 운동만 한다고 혈당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고혈당 음식을 섭취한 후에는 고강도 운동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하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개선이 먼저 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단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단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식사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끼를 먹는데 공복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폭식을 억제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에 식사 시간을 정했다면 다음으로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 정해야 합니다. 먼저 절대 식단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설탕이나 꿀 같은 단순당은 먹으면 안 됩니다. 단순당은 농축된 열량원이라서 조금의 양으로도 혈당을 높이고 소화도 빨라서 단숨에 혈당을 올립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설탕이나 꿀 등 단맛을 내는 것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단맛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양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양파는 익히면 단맛이 나지만 양파의 크롬 성분이 인슐린 기능을 활성화해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이롭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염분이 많은 짠 음식도 먹으면 안 됩니다. 당뇨식은 기본적으로 저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가능하지 않으면 먹기 너무 괴롭기 때문에 소금 대신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을 사용해 음식에 가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콩을 발효해 만드는 장류는 풍미가 좋아 같은 염도의 소금간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장에 각종 채소를 넣고 약한 물에 장시간 끓이면 감칠맛이 나면서도 채소의 수분 덕에 나트륨 농도는 옅은 향신 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만드는 과정에서 맛있는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과 나트륨,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안 좋은 것들만 들어가고 많이 먹으면 당뇨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섭취해야 할 경우에는 포장지에 있는 영양성분표를 보고 당류와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식단을 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당뇨에 좋지 못하다고 또는 체중을 줄인다고 아예 섭취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탄고지 식단 또는 고단백 식단 등
한 가지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먹는 것은 좋은 당뇨 식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식단을 짤 때 유의할 점은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최대 100% 혈당에 영향을 주며 소화 흡수가 빨라 섭취 후 1시간에서 2시간 만에 혈당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알맞은 탄수화물 양은 일반적으로 한 끼 식사 시 남자는 60에서 75g, 여자는 45에서 70g입니다. 참고로 밥 한 공기에는 탄수화물이 69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평소보다 밥 양을 줄이거나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고 흰빵 대신 통밀빵을 먹는 등의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되 콜레스테롤의 섭취는 제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기름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마가린, 쇼트닝, 과자류, 파이르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최대한 조심해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피해야 할 음식들을 피하면 대체 어떤 음식을 먹으라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음식을 정할 때는 음식의 GI 지수와 GL 지수를 파악한 후에 식단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GI 지수는 음식이 소화되고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수치를 나타낼 기준입니다. GL 지수는 혈당을 높이는 속도와 탄수화물의 밀도도 함께 고려해 계산한 기준입니다.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알고 싶다면 GL 지수가 조금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I 지수와 GL 지수가 낮은 음식들을 선택해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혈당 지수가 알려진 식품이 많지 않고 아무리 혈당 지수를 확인한다고 해도 혈당을 올리는 음식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의 당뇨 진행도도 다르고 먹는 음식의 레시피와 들어가는 재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괜찮은 음식이라고 해서 먹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식단과 음식을 찾기 위해서는 혈당을 측정하면서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음식을 먹고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해 봤을 때 얼마나 튀는지 확인해보고 괜찮은 음식이라면 식단에 추가하고 아니라면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밥 먹고 2시간을 기다렸다가 혈당을 측정하기는 귀찮기도 하고 손가락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아프고 피를 봐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싫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사용하면 팔에 한번 부착하면 스마트폰 어플로 연동이 되어서 연속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줍니다. 한 개의 제품으로 2주가량 사용이 가능하니 2주 동안 나에게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식단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기간이 끝나면 재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중에서 가장 리뷰도 좋고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어 신뢰도가 있는 제품 댓글에 달아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 또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세요. 열심히 관리한 후 변화를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입니다. 당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만 하는데 건강한 식단으로 밥을 먹고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과 금주, 금연까지 한다면 더욱 빠르게 정상 혈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식단을 구성할 때는 단순당과 염분 섭취를 주의하고 탄수화물과 지방도 줄이거나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의 GI, GL 지수를 확인하고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 음식인지 체크한 후에 식단을 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개인마다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을 올리는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측정한다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당뇨와 혈당을 잡는 식단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다들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함께해요.